복지사각지대라는 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높아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최근 들어 그 의미가 점차 넓어지며 학대 피해 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까지 통틀어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이들은 바로 숨겨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라고도 불리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수용자 자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수용자 자녀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수용자 자녀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른다입니다. 사람들이 수용자 자녀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도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보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 관련 정책 중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에 대해 언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도 수용자 자녀의 문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수용자 자녀라는 게 알려진다면 주변의 반응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아이를 범죄자 자녀라고 낙인 찍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이게 바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용자 자녀가 된 아이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 자녀라고 인식될까봐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피하게 됩니다.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전 세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약속,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동의해 가입했고 5년마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의 접견권 보장을 한국에 권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수용자 자녀 문제에 집중하며 개선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한 개선 결과를 2024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인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유엔 아동 권리협약 7차 보고서 제출 시기인 2024년까지를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마련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모은다면 정치권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되어 국회와 정부의 유엔 아동 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법 근거의 자료가 됩니다. 숨겨진 수용자 자녀가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숨겨져 보이지 않던 인비저블 칠드런을 제도 안으로 인식키고 비저블 할 수 있도록 세움과 함께 해주세요.